사회만 보면 이게 목이 또 안 가고 또 이제 근데 정말 지기우실 줄 안다만은 본사에서 결과적으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미워하거나 참고 참고 하셔야 됩니다. 뭐 옷도리를 좀 벗을까요? 좀 지겨우시면 그밖에 없어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볼품이 없기 때문에 S자잖아요. 소문자에서 소문자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빌드업을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그래도 웃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로 생각하고 이런 기분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좀 제대로 된 또 교육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하게 될 것은 빌드업이라는 교재입니다. 빌드업은 베이직 코र्스에서 세 번째 교재죠, 그죠? 세 번째 교재입니다. 닥터 파닉스, 뉘앙스 퀘스트,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교재가 빌드업이고 빌드업에서 주요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순, 그렇죠, 어순입니다. 어순을 어떻게 공부한다? 문법적으로 문법 용어 팍팍 써가면서 아니죠? 어떤 방법? 이미지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국어를 한국말로 쓰고 있으면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에 머릿속에 비주얼라이즈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길을 물어보았을 때. 그쵸? 길을 물어보았을 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리 가고 쭉 가가지고 왼쪽으로 해가지고요. 100m 정도 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는 전봇대 옆에 계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벌써 그림이 나름대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영상 처리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국말을 하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타자를 치듯이 막 문자를 치면서 머릿속에 독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훈련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월드프랩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기초적인 부분부터 높은 단계 올라가서까지 가장 밑바닥 건져해두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미지입니다. 뭐라고요? 이미지. 근데 언어는 소리로서 표현되죠. 그래서 플러스 소리죠. 이거를 합치면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Image and Sound Train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물론 Image and Sound Training으로 영어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냥 책 몇 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런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입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올라가더라도 원어민에 비하면 아직은 초급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단어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죠. 어느 정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에 물리학에도 나오지만 학습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올락내리락이 아니라 거의 편만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좀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되어 각각 이게 언어 능력이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빌드업이라는 과정은 처음으로 영어를 접해서 한 셋째 달 정도 되는 시점에 파닉스 배우고 뉘앙스 배우고 한 다음에 기본적인 어순들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문자로도 배워야 되죠, 당연히. 문장이 긴 거는 she is getting on the bus with her friend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한 60초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렵단 말이에요. 길어지면 그죠? 예. The man is getting off the bus at the museum 이런 거 나오고요.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사실. 처음으로 접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의 문장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장이 되고 또 어떤 방법에서 어떤 면으로 아이들에게 도입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문자로 그러한 문자들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쓰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림이 주어졌을 때 또 말로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교육을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빌드업은 아마 그 신입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충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이 부분 끝까지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월드프랩 교재를 쭉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여기 좀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교재는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 빌드업으로 태어나기 전에 주니어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교재입니다. 색깔도 변했습니다. 강아지 달고 오고 이래서 색도 변했죠, 그죠? 파란색에서 이제 물그스름한 거죠, 그죠? 그런 색깔로 변했습니다. 근데 주니어 스트럭처에서는 다루고 있던 부분들이 이것도 역시나 주 5회 45분에서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의 유닛이고 각각의 유닛은 한 주 수업 분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는데 유닛 1에서 보면 명사, 관사, 복수 개념을 여기서 배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예, 이런 개념을 여기서 배우고 차례대로 이런 부분들을 배웠거든요. 바로 스트럭처에 나오는 이러한 명사와 관사와 이런 부분들은 뉘앙스 부분이죠. 뉘앙스 퀘스트라고 하는 교재에서 이미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새로 업그레이드된 빌드업이라고 하는 교재는 이러한 부분들, 명사와 관사 이 부분을 과감히 빼고 처음부터 주어 동사 개념으로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작 동사에 대한 부분들부터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동작 동사에 대한 그 일부 동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기본적인 뉘앙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언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빌드업에서 조금 더 훨씬 더 보강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자, 프로나운스 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단수와 복수, 그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적절하게 유닛별로 잘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대명사와 같은 것도 또 이제 별도로 배치가 되었고, 동사의 뉘앙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컨버세이션 부분이 각 유닛별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액트라고 했는데, 이전에 보면 유닛 2 같으면 주어 동사 목적을 배우는 과정에서 액트가 4개 정도씩 있었습니다. 이때의 액트라는 것은 각각의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또 일어나는 연속 동작,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연속 동작. 남대로는 재밌죠, 그죠? 옷 내리고 앉아서 힘주고 밀어내고 닦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더럽게 배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효과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액터들이 4개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되어졌는데 매 유닛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빌드업에서는 매 유닛마다 3개의 액터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특징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까우면 주무실 테니까. 지그시 감고 대충 보십시오. 유닛 2에서 유닛 3, 유닛 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문법부터 한번 볼게요. 패턴을 보면, 유닛 1에서는 문법에 있어서는 주격, 인칭대명사만 배웁니다. 이것만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인칭대명사 배운다면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죠? I, my, me, my, you, 이걸 엄청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단어들도 문장 속에 활용을 하면서 배워야지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장소에 이제서 다루게 되는데, 주어 동사를 배우면서 주격을 여기서 배우게 되고, 단수와 복수 이런 부분들을 그래마를 포커스라는 부분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2에 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소유격을 배우게 되고, 유닛 3에서는 주어 비동사 다음에 명사 올 수 있죠? 또 형용사 올 수 있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 또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는 원래는 형용사가 아니었지만 형용사 비스무리하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싶어서 집비쳐 넣은 놈들 있잖아요. ing 달고 동사였는데 원래, 그죠? 동사에 ing 달고는 현재 진행형을 여기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4에서는 목적격을 배우고, 주어, 비동사, 로케이션이죠. here, there과 같은 장소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장소가 오게 됩니다. 이때의 장소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문장을 일반 단순 시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어서 또 증명구를 붙여서 프랙티스하는 연습들까지 학습 목표로, 문법적인 부분에서 학습 목표고요. 아까 특징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액트가 3개씩 있다 그랬죠. 그죠? 매 유닛마다.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액트 1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죠. 사용된 인칭은 이렇습니다. 액트 2에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죠? 아침에 엄마가 깨우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기지개 펼까 그러다가 기지개 펴는 단어는 그냥 빼버렸거든요.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죠. 예, 일어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옷 입고 뭐 잠옷 듣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액트 3에서는 아침 식사를 이제 같이 대가족인데 같이 준비하는 거고요. 유닛 2에서는 이제 아침에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씻어야 되죠. 이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붙입니다. I brush my teeth 이런 거죠. I wash my hair, I dry my hair 이런 것들이죠. 책상 앞에서 이제 그 동생 리사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아이가 밖에 이제 오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서 책상 서랍에서 인형을 몰래 꺼냈다가 다시 올려두고 MP3를 이제 그 헤드폰을 끼고 듣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럼 그때 이제 뒷뜰에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고요. 축구하면서 골 넣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유닛 3에서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비동사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배우게 되죠. 그렇죠? This is, that is, these are, those are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단수, 복수를 다 배우게 되고, 현재 진행형은 박물관 근처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4에 가면 이런 박물관과 박물관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크게 나누면 아까 그 뉘앙스 교재는 매 유닛마다 메인 픽처리 있었죠. 그런데 이 교재는 두 개의 유닛, 그러니까 유닛 1 앞에 메인 픽처리 하나 있고 유닛 3 앞에 메인 픽처리 있는데 유닛 1과 2를 대표하는 메인 픽처리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 그림은 빌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in builds house, 그래서 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유닛 3부터는 박물관의 견학을 갔죠. 그죠?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속 동작들을 배워나가면서 어떤 구문들을 익혀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이게 유닛 1과 2의 그 가장 앞에 나오는 메인 픽처입니다. 메인 픽처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충분히 뉘앙스 교재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뉘앙스 교재고 이거는 필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캐릭터를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캐릭터를 설명할 수도 있겠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국말로 같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는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책하고 좀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얘는 축구공이 아니라 비치볼을 걸고 있고 옆에 튜브를 끼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책에는 튜브를 뺐습니다. 얘가 어디를 놀러 가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바꾸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게 뭐합니까? 손을 흔들어요. 그쵸? 손을 흔들어요. 영어로는 wave. 웨이브는 일과에서는 배우진 않지만 한 번씩 짚어주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이거 모른다고 해서 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때리지 마십시오. 자, 웨이브. 자, 몸을 이렇게 하면 웨이브잖아요. 그죠? 잘 안 되지만 이게 웨이브지. 몸을 이렇게 막 해도 웨이브야. 손을 이렇게 막 하면 웨이브. 머리를 이렇게 막 파만을 했어요. 뭐야 이거? 웨이브죠. 웨이브. 시작. 웨이브. 다시 웨이브. 알아해라 그랬잖아. 자, 웨이브. 웨이브. 몸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자, 웨이브. 자, 그렇죠. 예, 적당하게 합시다. 낭토막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도 웨이브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뭐 걸어가고 있지? 자, 따라하자. walk. 자, walk.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그렇죠? 자, smile.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 dad 같은데 그죠? 아빠죠, 그죠?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렇지. 콕 찔러가지고 그지? 이렇게 요리 안 해.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데 grandfather, 그죠? grandfather는 뭐 하고 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책을 읽어요. 자, read. 자, 책을 이렇게 넘긴다. 어떻게 하지? 자, 따라하자. turn. 이것도 turn이죠? turn. 그렇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죠? 몸을 빙빙 돌아도 돼요. turn. 그렇죠. 요렇게 돌리나? 요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다 뭐예요? turn이죠. 확 뒤집어도 turn이죠. 그렇죠. 몸을 이렇게 뒤집어도 turn이죠.
자, 이게 아이들한테 여기서는 다 turn을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에도 느낌이 있구나. 근데 turn이나 open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많이 들었죠. U-turn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tur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 좀 있어 보이게 혀를 굴려 turn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만 연결을 해주시면 아주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walk이나 go 이런 단어는 워낙 또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그러한 단어들이 동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책을 가만히 보시니까 갑자기 지금 문장을 가르치는 단계인데 뭐부터 가르쳐요? 동작 동사부터 가르치죠. 보통 일반적으로 비동사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비동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동사는 수많은 그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사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겨우 몇 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다부터 먼저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동작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비동사를 바꾸는 경우가 없는 애들이 I am go, I am have 다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을 배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을 배워서 틀리는 경우는 주로 아이들이 말을 할 때는 I am walking 하는데 쓸 때는 I walking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부터 가르치는 것은 영어를 어떤 영어 문장을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과하게 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학생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동작 동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동작 동사. 얘네들이 동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22,000, 33,000 공부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공부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야겠죠. 그죠? 22,000, 33,000에 보면 동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엄청난 어렵게 보이는 동사들이 많잖아요. 어렵게 보이는 단어들이 많죠. 근데 그 단어들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영어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단순한 행동어들 중심입니다. 얘네들이 무식한 조상들이 보이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나무 배 막 그죠? 하고 말이나 소나 먹이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말 먹이다가 여기서 풀이 모자라면 저쪽 풀밭이 좋거든. 전쟁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뺏어야 돼. 그죠? 이 사람들이 동작이 우선적이에요. 정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동이 먼저야. 무식한 놈이 뭐가 먼저 나간다고?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영어가 굉장히 하급한 언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도 영어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는 행동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어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야. 이 상황에도 쓰이고 저 상황에도 쓰이고 막 쓰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해보니까 뜻이 막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원래 본래의 핵심적인 그림이 있다. 아까 제가 wait, turn 이거 다 보여드렸죠? 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수거도 turn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 이래 보면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그냥 무슨 책인지 모르잖아. 근데 turn 해가지고 이게 바깥 세상으로 드러났단 말이야. turn out to be a structure book. 되죠? 보세요. It turns out to be a structure book. 됐죠? 맞죠? turn out 맞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에게는 동작을 가르칠 때 동작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도록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동작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뉘앙스 교재까지는 플래시카드를 많이 강조하죠. 이 교재에도 물론 플래시카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퀴즈하고 같이 이제 인쇄가 밀려서 그런 건데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플래시카드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살아있는 플래시카드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죠. 그죠? 선생님이 완전히 이거 동영상이야. 동작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이 망가지는 만큼 아이들의 실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동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책의 그림보다도 선생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워밍업을 하고요. 일과에 가보면 그래말 포커스가 나오죠. 인칭대명사 I, you 이런 거 나오죠. 자, 예전에 스피리추얼 교육할 때 제가 I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죠. 따라서 I 아니지 그치? 이렇게 하지 않지. 자, I 항상 뭘로 쓰지?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잖아. 책을 펴기 전에 해야 돼요. 책을 펴면 끝이야. 애들 눈 다 옆으로 가. 이거는 you인데요. 초점이 안 맞춰지죠, 그죠? 책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은 지금 책을 보고 있지만 책은 덮어놓은 상태라는 거 이해하시고 있으십시오. 자, I.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지? 왜?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옆에 친구 보고 너네들은 뭐라고 불러? 너 그러잖아, 그지? 자, 영어는 뭐라 할까? 자, you 시작. you 시작. you는 뭘로 시작할까? 뭘로 시작할까? 그래요, 그죠?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그렇지. 유로 끝나지. 유로 끝나. 그럼 뭘로 시작할까? why. 뭐로 끝나? you. 근데 이게 너무 짧잖아, 그지? 중간에 뻥 뚫려있네. 이렇게 무게를 잡아줘야지. 중간에 뭘까? 뭘로 끝나? you. 뭘로 시작해? 중간에 뭐? 그럼 차례대로 뭐? why, you. 그렇지. 자, 너를 뭐라고 영어로 시작? you.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she는 넣어봅시다. 뭐 제가 그냥 히히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위 이거는 보면 그렇죠, 그죠? 자, 이제 선생님이 나와야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나와서 같이 보여주는 게 뭘로 시작해요? 그림을 보면 W로 시작하죠, 그죠? W로 위 시작.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얘 이를 잘 보세요. 책 한 보세요, 책. 10페이지 보세요. 이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 자, 따라합시다. 위. 여기가 I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I가 포함된 여러 명이면 무조건 위 되죠. 물론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애들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말해도 워밍업이고요. 여기 나온 단어들 여기서 그냥 다 좀 나쁜 말로 하면 아작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끝내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또 나와요? 문장 속에서 또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가면 돼요. 일단 예를 들면 you, they.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약간 말장난으로 한 것도 이제 거기 보면 퀴즈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그냥 말장난이라 그랬지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키워드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워드 메소드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과 연관시켜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동작들이 5개가 나오는데 동작들은 어떻게 접근한다? 직접 행동을 하면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아이들이 크게 따라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베이직 센텐스는 앞에서 I도 배우고 go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자, I go.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go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I come. 너네들 가는 거지, 그치? 내 입장에서는. 근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오는 거지. 자, 말하는 사람. 가까워지면 come이고, 멀어지면 go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들 있죠? Hey, Bill! It's time to go to school. Hurry up! Come here! It's time for breakfast. Come here, hurry up! 그러면 Okay, mom, I'm going. 갈게요. 안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니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금 밥도 안 먹고.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까워져야 되죠. 그죠? 엄마와 가까워져야 되죠.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I'm coming 이라고 하는 거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사무실이 선생님 사무실 저쪽에 있거든요. 906호다. 잠깐만 저 이야기하다가 그 사무실로 갈게요. I'm going. 이때는 I'm going이죠. I'm going to your office. 되죠? 내가 전화를 했어. 사무실에 있단 말이야. 지금 갈게요. 지금 오라고요? 오케이. I'm coming. 그죠? 이해가 되시죠?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게 come에 무슨 가다라는 뜻이 있네, 넘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그 쉬운 단어가 우리를 배신하는 순간 배신감 느끼면서 갑자기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포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영포 같은 거 생긴단 말이에요. 영어포.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뉘앙스를 던져주는데 뉘앙스를 막 정리해줄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느낌만 느껴진다면 I go, you come, he walks, he runs. 여기도 가볍게 나오는데 I go, you come만 나와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동사들 있죠. I walk, you walk. I run, you run. I hurry, you hurry. 야, 근데 주인공이 얘네 있잖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자, I go, you go, he goes, she goes. 이 차이만 보여주면 돼요. 그쵸? 그런 정도로 이제 단어들을 같이 말로 프랙티스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은 액트 2에서 또 다루어지거든요. 충분히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가 오늘 하루 안에 언제 다 하겠노, 얘네가. 그쵸? 자, 그렇죠. 여기 플래시카드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플래시카드를 붙이면서 문자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딱 뒤집으면 문자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we, 뭘로 시작할까? W we, you, 그죠? they 뒤집으면서 그래놓고 섞어놓고 짚으면서 같이 말하는 연습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초록색은 뭐죠? 스크린이 아니라 부직포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카드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책에서 보게 될 그림들에 미리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카드를 붙이면서 멀리 가네? 근데 가버리네. 그죠? 리사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거야. 자, 가까이 오네요. 자, come. 걸어가고 있어요. 아빠가. 자, walk. 막 달려가고 있어요. run.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티즈를 받으시면 뒤에 동사에 대한 뉘앙스 부분을 따로 선생님들을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마련을 해놨거든요. 어제 그 오전까지 그 하느라고 정신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빠지는지. 정말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영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 ru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 다 ru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본 동사들 있잖아요. walk이나 come이나 이런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를 막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놈들이거든요. 그게 막 왕래 발작 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나중에 다음 교육 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동사를 붙여놓고 주어를 붙이면 자, I go, I come, I walk, I run. 시작. I run. I hurry. I hurry.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이렇게 이제 그래말 포커스가 끝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2페이지에 한해서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워크북도 제대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충분히 수업 시간에 한두 개만 터치를 해주시면 집에 홈워크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냥 쓰기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듣기 부분이 보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듣기다 그러면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앞단계 유닛 1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듣고. 근데 애들이 듣지도 않고 답을 다루면 대충 아무거나 다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듣고 했는지 안 듣고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CD를 들어야지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했다면 익숙한 그림들이라서 아이들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트 1에 가면 액트 1은 이제 하도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잠도 안 자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B를 보고 엄마가 얘야 좀 자라. 좀 자야지. 그래서 이제 모자도 쓰고 있잖아 항상 지금. 그래서 put. 자, 따라합시다. I put. I go. I sleep. 하다 보니 I turn. I talk. I snore. 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친구 같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지만,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 snore, 나 평상시, 이제, 푸고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지금은 아이들에게는 행동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를 붙여서 하는 연습들을 CD를 듣고 쓰는 겁니다. 트레이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프랙티스 2에는 주인공을 바꾸어서 연습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이렇게 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CD 내용이라 생각하고 듣고 따라하자. 자, I. 아니, 따라하지 마. I put. 시작. I put. 이렇게 갑니다. 남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거든요. 고리콘 유닛 2에서는 그냥 쭉 이렇게 따라 읽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카드입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모자를 써야 되지? 그래서 차례대로 붙이면서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수업하는 방식이죠. 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플래시카드를 붙이면서 동사를 먼저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좀 리피트하는 것도 좋으니까. 자, put, go, sleep, turn, talk. 우리 자다가 막 코독을 찌르자. snore. 그쵸? 말을 붙여가면서 하나씩 단어를 익히고 단어를 익힌 다음에 주인공을 앞에 붙여서 이제 말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쵸? 대치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go, I put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문자로도 넘기면서 문자로 접근도 하게 되죠. 뒤로 넘기면 문자가 나오거든요. 카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시고요. 이 부분 또 워크북이 되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여기는 듣기 부분이 있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Page 10. Act 2. Wake up, Bill. Let's learn.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Turn off. turn off, Turn off. turn off, Take.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Practice 2. 프랙티스 2 한번 들어봅시다. 11쪽입니다. He wakes up. he wakes up, He gets up. he gets up, 리사 목소리죠. He turns off. he turns up, He takes off. he takes up, He puts on. he puts on, He opens. he opens.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유닛 1에서는 목적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에게서 동작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계속 주시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공 동작, 주인공 플러스 동작이야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공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선생님이 많이 쓰죠. 동작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자, 주인공이 이제 I네. 동작하네. 자, 주인공이 I가 주인공이 되어서 동작을 해보자. I go, I put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 계속 주어 동사만 배우는 거예요. 주어 동작 연습을 계속 하게 되고요. 유닛 액트 3도 뭐 위 브레이크퍼스트 부분 나오고요. 렛츠 톡 부분이 나오는데 렛츠 톡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14쪽입니다. 14쪽. Page 14. Let's talk. Conversation 1. Step 1. Wake up, Bill. It's time to get up. Okay, Mom.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Mom. 네, 많이 잠 오는 소리죠, 그죠? 예, 이게 스텝 1이고요. 그냥 들었어요. 스텝 2. Step 2. Wake up, Bill. Wake up, Bill. 따라합니다. It's time. It's time to get up. 그죠? Okay, Mom. Okay, Mom.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Mom. Good morning, Mom. 마지막. Step 3. Wake up, Bill. Wake up, Bill.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Okay, Mom. Okay, Mom.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Mom. Good morning, Mom.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eat breakfast,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bed.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 비동사도 배우지 않았는데 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time이나 몇 가지 단어들을 빼고는 앞에서 배웠던 동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그냥 컨버세이션으로서 따라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책의 순서상으로는 액트 1, 2, 3 다음에 컨버세이션이 나오긴 하지만 매일마다 한 컨버세이션씩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듣고 특히 이제 회화 파트이기 때문에 듣고 체크하고 듣고 서로 연결하는 연습들과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듣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그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CD 넘버를 적어놨거든요. 그 CD를 듣고 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부분 잠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인데요. 워크북에 보면 유닛 1이 마칠 때쯤 되면 픽처 디스크립션이 나오죠. 픽처 디스크립션인데 아마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포이저 스트롱글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이저 스트롱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그 리딩 라이팅 교육할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거기도 픽처 디스크립션 나오죠. 그쵸? 흑백으로 그쵸? 예, 자 흑백으로 나오는데 밑에 보면 그냥 줄만 쫙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워크북에 보세요. 워크북 책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 뭐 이걸 보셔도 됩니다. 지금 파란색은 제가 답을 달아놓은 거고요. 답이라기보다는 모름 답안을 달아놓은 건데 Let's find nouns라고 나오죠. 명사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Let's find action words. 동작 동사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어 동사를 여기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어 동사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문이 나와 있죠. Bill wakes up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말로 만들어 보세요. 일단 명사와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물론 여기는 he, she, it 인칭 대명사를 쓰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것들과 그리고 나와 있는 이름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주어 동사를 붙여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같이 말로 연습을 해본 다음에 한 문장 정도 써보고 그래야 나머지 몇 개를 집에서 숙제를 해올 수 있어요. 무작정 방법만 가르쳐줬다고 해서 던져주면 정말 나쁜 선생님이세요. 할 수 있는 숙제를 해야 되죠.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걸 몰라?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Let's hurry to school 부분은 3인칭 단수를 연습하는 액티비티가 되겠고요. 유닛 2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접근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플래시카드를 붙이면서 그쵸? 붙이면서 따라하고 주어를 붙여서 주어를 가지고 대치 훈련들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된다는 거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유닛 2에 각각의 유닛마다 제시되는 그래머 포커스도 좀 제가 좀 짚으면서 갈게요. 자, 따라서 my. 자, 아까 I는 어떻게 했어요? I. 그래서 my. 나름대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할수 없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 my. 나의 하는 말이 my 되잖아요.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근데 뭘로 시작할까요? M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My, your. 그죠? 자, your. 그리고 your은 똑같죠, 그죠? your. 그 다음에 his. he나 3인칭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을 하면 돼요. 손가락 모양은. 그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과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My, your. 바라보면서 친구를 바라보면서 your. his 아니구나. his. her.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our. 그렇죠. 이런 방식,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이제 나와 있고요. 주인공 동작 대상 부분은 흐름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개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연습할 때도 일단 주어 동사부터 먼저 연습을 합니다. 자, 따라서 I open. You brush. She brush.
She brushes. She brushes. She brushes. We wash. We wash. They wash. They wash. 자, I opened 뭘 오픈했을까요? 자, I open my book. 시작. I open my book. You brush your hair. You brush your hair. 자, she brushes his hair. 시작. She brushes his hair. She brushes its hair. She brushes its hair. Its hair. 그죠? its hair. 인형의 the dog's hair. 그죠? 그거를 말하죠. 자, we wash our car. We wash our car. They wash their car. They wash 이제 their 동작이 같이 가는 car.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플래시카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자, 볼게요. 카드를 붙일 때 아이들이 어순을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I kick. Kick. 우리 I kick. 시작. I kick. 근데 슝 문은 뭐야 이거? 볼이네. ball. 시작. 다시 I kick. 시작. I kick a ball. 다시 시작. I kick a ball. Very good, very good. 이렇게 차례대로 붙여주는 역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공부할 때는 하나씩 붙여가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대치 훈련도 할 수 있어요. 자, I kick the ball 혹은 my ball 될 수 있죠? 다양하게 붙여보겠죠? 그렇죠? I kick 했는데 뭐예요? A car. 시작. I kick a car. 자, I kick his car. 시작. I kick his car. 정말 나쁜 사람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죠? I kick her car. 시작. I kick her car. I kick their car. I kick their car. 그렇죠. 그다음에 자, I open. 시작. I open a book. a book. 그렇죠. 뭐 됐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차례대로 붙이면서 마치 필름이 흘러가는 순서를 보여주는 것처럼 차례대로 붙이면서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사를 바꾸면 대상도 바꾸고 할 수 있고 동작도 바꾸고 할 수 있고 주인공도 바꾸고 할 수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액트 1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액트 2, 그 다음에 액트 3 축구하는 거 나오죠?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he runs, he drives, he jumps. 이 카드를 공을 막 패스해야 되지. he passes. 이미 이때는 3인칭 단수는 익숙해졌죠, 그쵸? 그 다음에 he kicks. 우연찮게 그냥 말에 맞았는데 kicks라고 할 수도 있어요. he kicks, he makes.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붙여서 자, he runs, he drives. 드라이브 하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은 드라이브를 잘해야 되지. 뭘 드라이브를 잘해야 돼? 차를 드라이브 잘해야 돼. 축구를 하는 사람은 뭘 드라이브를 잘해야 될까? 공을 드라이브 잘해. 자, he drives the ball.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넥스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요. 챈트를 한번 볼게요. 25쪽 챈트만 한번 하나씩 특징 있는 것만 짚어볼게요. 한번 들어봅시다. Afternoon. 빈 공간이 Good 그때 따라해도 돼요. afternoon. Afternoon. Good afternoon, Jack.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Sure. Sure. 이렇게 가는 거죠. Afternoon.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유닛 3입니다. 유닛 3의 학습 목표는 뭐죠? 비동사죠. 비동사. 근데 비동사는 비동사인데 장소 개념은 배우지 않고요. 주어 비동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 ing 붙는 현재 진행형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가 빠졌네요. 이 부분 그림이 죄송합니다. 그림이 빠졌고 거기 보면 this나 뭐 이런 걸 배우게 되죠. 똑같고요. 자, 비동사는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또 보시면 그림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아닙니다. 왼쪽에 이거죠. 여기 몇 페이지냐면 29쪽인데요. I kick my soccer ball. 주인공 동작 대상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벽에다가 그러니까 99에다가 딱 붙이면서 자 I kick
kick. My soccer ball. My soccer ball. 오, 동작이 있어 없어? 동작이 있지? 동작이 있잖아. 근데 나는 비일입니다. 동작이 있어요 없어요? 동작이 안 보이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비일 그림과 여기 비일 그림을 붙입니다. 두 개를. 카드를 붙이고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동작이 뻥 뚫려 있네. 지금 이게 부직구라고 생각하세요? 동작이 없을 때는 어떤 동작을 쓸까?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게 있잖아. 그치? 요 세 개 중에서 쓰는 거야. 비가족이잖아. 그치? 세 중에 쓰는 거야. 근데 I하고 친한 비가족이 있어요. 비동작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M이에요. M을 쓰면 돼. 자, I am Bill. I am Bill.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자, 도입은 뭡니까? 기본적인 주인 동작 동사를 쓴 문장의 어떤 동작의 위치 있죠. 그 위치가 뻥 뚫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뻥 뚫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와서 도와주지? 비동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동사를 2주 동안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비동사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비동사를 굉장히 쉬워하고 이때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구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개념 설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초기에 개념 설명은 아주 짧지만 그 다음에는 나머지 활용된 문장들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이제 대충 설명만 할게요. 액트 1의 I'm a happy boy 이 부분에서는요, 주어가 I, you, he, she, this, that 단수가 주어가 됩니다. 단수가 주어로 쓰인 비동사 문장을 배우고 여기는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문장들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practice 2에서는 형용사와 명사를 합친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I am a girl, I am cute 했을 때 practice 2에서는 I am a cute girl. 이렇게 이제 충분히 유닛 practice 1에서 충분히 연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practice 2는 따라하면서 합치는 훈련들을 하고요. 이것도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그 순서 개념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유닛 액트 2는 복수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닛 1과는 구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나오죠. 자, 선생님들 그 동사의 ing부터를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로 현재 진행형을 많이 가르칩니다만은 형용사를 다소 어색하지만 뭐뭐한 상태로 가르쳐요. 그래야 아이들이 동사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뭐한 상태예요. 그럼 happy 어떤 상태죠? 행복한 상태. sad, 슬픈 상태. tired, 피곤한 상태. be, 큰 상태. 그쵸? 그런 상태, 다소 어색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애들이 동작이 있냐 없냐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대답이? 동작이 있다 그래요. 동작이 있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행복한 상태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한 상태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와 동일하게 동작이 run, enter, stand, order, look around 이 부분은 유닛 1이나 2에서 했던 접근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막 달리는데 지금 막 달리고 있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땐 달리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상태야. 지금 선생님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상태야? 막 말하고 있는 상태지, 그지?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쟤는 졸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지? 저 친구는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상태네? 그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 달리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할까? 뒤에다가, 잉! 이 말만 붙이면 돼. ing가 아니에요. 잉! 붙여야 된다. 문자로 보면, n을 2번 써야 되고,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보이죠, 이 눈에는. 근데 일단 소리로 먼저 접근하면,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자, running. 자, enter 하는 것도 어떻게 할까? entering. 자, entering. stand. 어떻게 할까? 시작. standing. ordering. looking around. taking out. 그렇죠. 이렇게 상태로 이제 설명을 해요. 달리고 있는 상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상태니까 B가 와야 되죠. B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he is running. 시작. He is running. He is entering. 시작. He is entering the cafeteria. 시작. He is entering the cafeteria. 됐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의 톡도 이렇게 또 구성이 또 되어 있고요. 마지막 유닛 4인데 유닛 4에 인칭되면서 잠시 한번 보세요. 요거도요 마찬가지예요. my와 똑같아요.
자, 막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물어야 되나? 자, me. 나를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me. 그 다음에 you. 나는 you를 좋아해.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막 빌이 제인 보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you를 좋아해 라고 말하고 있어. 자, you. 옆에 있던 잭도 제이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쟤가 좋아. 나는 쟤가 좋아. 그런데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대충 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키워드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있어 보이게. 그죠? 그런 개념들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치사 뉘앙스가 여기서 학습이 되어지고요. 동일하게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장소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역시나 비동사를 잘 찾아보시면 linking verb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동사는 연결해주는 동사다라는 개념으로 고리 모양으로 해놨거든요. 그 모양들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일단 플래시카드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벨크로를 꼭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부직포를 꼭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붙이면서 그거를 활용하면 동작의 순서 개념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연속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 is stronger? 들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일단 책이 얇잖아요. 그쵸? 책이 얇은데 쓸 거는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이 쓸 게 아니라 애들이 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Who is stronger 잠시 볼게요. 자, Who is stronger는 어떤 교재냐? 어떤 교재냐? 레벨 빌드업이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첫 번째 교재인데요. 앞으로 이 교재가 늦어도 2달 안에는 새로운 교재로 거듭나서 내립니다. 진짜 책도 두껍고 가르칠 게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로 접근하는 교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토리도 다양하게 많이 진행을 주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첫 수업에는 선생님들 뭐 하세요? 새 책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응? 책 제목. 빙고. 제 교수님 먼저 말했어요. 1점, 0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책 제목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뭐부터? 닥터 파닉스 때부터 뉘앙스 퀘스트, 빌더, 그 다음에 Who is Stronger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가잖아요. 애들이 너 요즘에 영어 학원 다니다면 뭐 배워?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충 뭐 빨간 책 그런 거 배우는데요. 이런 거는 벌도수리냐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빌더 배웠고요. 지난 달에는 뉘앙스 퀘스트 배웠어요.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Who is Stronger를 배울 거예요. 나름대로 있어 보이죠. 애들한테 시켜 그러죠. 명절 전에는 책 제목 외우기 뭐 이렇게 콘테스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조금 전에 제가 농담삼아 드린 거지만 한 달 동안 책을 배우고 있으면서 책 제목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뭐 가르치지? 지금 그 레벨 1-511인가? 뭐더라?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첫날은 책 제목을 꼭 가르쳐주세요. 이게 선생님 이제 1단계인데 벌써 비교급 넘었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누가 그거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제목은 제목대로 계속 우리가 지금 Who is Stronger 배우고 있잖아 하면서 평상시에 늘 이야기하면서 들으면 이해하고 아이들도 그 서서히 익숙해져가는 겁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문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제목 꼭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o is Stronger는 이 부분이죠. 이 3개 공부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교재 중에서 리딩, 라이팅 교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빌드업이나 스트럭처 과정을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리딩은 해석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붙어있는 교재, 라이팅 교재, 물론 오랫동안 공부한 아이들은 이 과정을 들어가면 일단 눈으로 보면 쉬워하지만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평범한 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던져보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빌드업의 수준을 보셨지만 빌드업을 제대로 학습하고 올라온 아이들은 이 책이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냥 던져보면 그냥 선생님이 수업 안 해도 될 만큼 되지 않겠나라는
감히 그렇게 또 말씀을 안 드려보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고 됩니다. 예, 됩니다. 자, Who is Stronger인데요. 이 교재는요. 이게 왜 들어왔어? 예,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지겨운데 선생님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 스트리밍, 이미지 앤 사운드 트레이닝 꼭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는 아직까지 플래시카드가 없지만 저는 플래시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분지 그 16질지를 3등분을 하시면 딱 요만한 크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딱 찍어가지고 써도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한 선생님은 한글 대신에 뭘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저는 막 색깔 막 칠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책을 복사를 하면 안 되지만 복사를 약간 하면 흐리게 복사를 해가지고 붙였어요. 오래가지고. 그리고 색연필로 칠했어요. 그리고 코팅을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라이팅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카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Who is Stronger는 그래도 다행스럽고 복되게도 웹하드에 보시면 저희 웹하드 아시죠? 웹하드.co.kr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는 WPSISO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적어가세요. WPSISO 비밀번호는 1199거든요. 거기 교사 자료실 폴더에 들어가시면 리딩 자료실에 1-15211 Who is Stronger에 대한 플래시카드를 제가 따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JPG로 제가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리셔가지고 코팅하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 부분, 프랙티스 부분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레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거 볼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됩니다. 이건 전체 그림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등산로 그 사진 그 지도를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길을 잃기가 굉장히 십상입니다.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교재의 구성은 보십시오. 리딩북 있죠? 라이팅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크게. 만들리 어치먼트 테스트도 있고 테이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부가적인 측면이고 리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라이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알고 가도 이 부분은 잘 쓸 수가 있고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러면 뭐냐? 7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나누었을 때 이거를 주 3회 수업으로 저는 기준을 잡습니다. 자, SB는 스튜던북, 학생북이고요. WB는 워크북이 아니라 라이팅북이죠. 지금 이 책에 있었어요. 그죠? 라이팅북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1주차에는 리딩북이 스튜던북, 즉 리딩북이 이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그러면 첫째 주에는 라이팅북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못하죠. 이렇게 밀렸는데 어디 가세요? 그죠? 예? 못합니다.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이해되시죠? 첫째 주에는 라이팅북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한다? 리딩북만 하는 거죠. 이렇게 노랗게 생긴 놈, 쌀노랗게 생긴 놈이 리딩북입니다. 2주차에는 쪼매하네. 그죠? 작죠? 예. 2주차의 리딩은 이렇게 하죠. 4주차에는 리딩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 한 달 수업이 마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리딩이 1주차에 또 하고 4주차, 2주차, 3주차에도 조금이지만 한다. 그죠? 리딩북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단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단어 시험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주로 리딩북만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단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목표 단어 매일마다 좀 정해가지고 첫 주에는 언스크램블을 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스펠링을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다. 그러면 2주차, 3주차에는 워드는 스펠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나누어서 가는 게 좋고, 보니까 이게 이제 워크북이 2주차, 3주차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자, 보시면 구분이 되십니까, 일단은? 예, 구분되죠. 자, 리딩북은 어디까지죠? 리딩북 요만큼 하고, 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죠? 워크북은요, 언제만 합니까? 둘째 주와 셋째 주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근데 1주차에는 일단 리딩북 활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리딩북 활용을 보시면 1주차에도 리딩하고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리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3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7페이지잖아요. 그림이 그죠? 7장이거든요. 그러면 주 3일이니까 3등분을 하는 게 맞겠죠? 3등분을 하세요. 근데 7개니까 가급적이면 뭐 2개, 3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고, 뭐, 세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가면 되나?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헷갈려가지고, 이 산수가 안 돼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 역으로 돌리니까 다른 건 줄 알고. 자, 여하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3등분으로 나누자면, 임의로 3등분을 나누세요. 스토리와 상관없이 나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나누시는 것도 괜찮은데, 1주차에는 레프티션과 쉐도잉 위주로 리딩북만 활용합니다. 이때는 리스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레프티션은 뭐예요? 테이프를 틀어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레프티션은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따라하기를 해요. 어디까지만 하는 거죠? 오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중간,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파트,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날 할 거를 레프티션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학습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레프티션 하고 하는데, 그리고 첫 주에는 또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단어를 플래시카드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픽처, 쉐도잉을 하기 전에, 즉 쉐도잉이라는 것은 여기에 문장들을 일정 부분 그 번호를 적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는 거거든요. 문장이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먼저 하고 단어를 문장으로 전환시키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목표 문장으로 선생님이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목표 문장은 다소 다를 수 있는 문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레프티션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다, 2페이지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따라 했죠, 그죠? 선생님이 테이프를 끊어주셔야 돼요. 따닥따닥따닥 끊어주시면 되고, 레프티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책을 펴서, 지금은 이 교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하는 영어 교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재가 굉장히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요만큼, 요 정도 작은 교실에서 한 9명이나 10명 정도 앉아서 이 부분이 저희의 얼굴을 가릴 만큼 크니까 나름대로 큰 것이다 라는 저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중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첫째 주에는 레프티션 쉐도잉 하면서 막 레프티션 막 하잖아요. 테이프를 따라 듣고. 집에 숙제도 그럼 뭘 내면 될까요? 듣고 그림을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손으로 짚으면서 따라 읽어오는 문제들을 하고 듣기표를 만들어주세요. 체크를 하시고 학부모님 체크 받아오도록. 그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2주차, 3주차의 리딩 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그냥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역시나 레프티션 앤 쉐도잉입니다. 그죠? 그죠? 레프티션 앤 쉐도잉을 하는데 레프티션을 하면서 둘째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 하겠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레프티션을 할 때 그냥 쭉 따라 읽고 나서 한 2번 정도를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두 번째에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여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첫째 주에는 그냥 따라하기만 했어요. 그냥 개념 없이. 뭐 열어놓고 이걸 막 독해를 하듯이 해석을 해주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막 따라하면서 연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look at이 나왔어요. look at. 그러면서 look과 at 사이에 이렇게 이음줄을 해줍니다. 음악용이죠. 그렇죠? 이음줄을 해주면서 위에다가 키역이나 혹은 K를 써줘요. at 바로 위에다가. at의 에 바로 위에 K를 쓰게 합니다. 자칫 왜 그러냐면 look at을 자 얘들아 look at 써봐. 그러거든요. look at 그래요. 한국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look at 써보세요가 아니라 look at 써봐. 그러니까 이게 look at이래요. look at. 아니거든요. 잘못된 발음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쉽게, 선생님들도 쉽게 빠지기 쉬운 실수거든요. 하기 쉬운 실수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look at, 이런 부분들을, 연음 훈련들을 하게 되고, 3주차에는 intonation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파도 그리기라고 가르칩니다. 뭐 그리기라고요? 뭐죠? intonation이죠. 자, 영어를 말할 때는, 뭔가,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달리, 뭐,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거죠. 그죠? 물결로 따지면 우리나라 말은 잔잔해. 근데 영어는 뭐야? 파도가 붕 쳤다가 확 내려갔다가 확 쳤다가 내려갔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 진짜 영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읽어보자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게 아이들 보고 처음에 인토네이션을 그려오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려옵니까? 듣고?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인토네이션 각지게 그린 거 이게 사실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억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테이프
언어마다 똑같은 내용을 주더라도 원어민이 읽어내는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에게 영어를 할 때는 이게 정답이다, 이런 인토네이션이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를 할 때 뭔가 과장되게 뭔가 우리랑 내리랑 들리는 것이 굉장히 심해야지 영어답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의 어떤 말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죠. 이제 그분의 이제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로 이제 원어민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던 그 뭐라 그래요? 교포, 그렇죠? 교포들이 한 1년만 살아도 막 혀가 돌아가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덕화구나. 이렇게 반갑습니다. 뭐 이러든지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뭐 이래요.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목요일을 오늘이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목요일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의 발음이 잘못된 것보다도 뭐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뭔가 이게 입은 옷이 달라. 입은 옷은 영어 옷이단 말이에요. 한국 옷을 입어야 제대로 우리 귀에 착착 달라붙게 들린단 말이죠. 그 영어도 또한 그렇다라는 면으로 아이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첫날은요,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큰 그 백지에다가, 큰 전지에다가도 쓰면 더 좋겠지만, 신문 있죠, 신문. 신문 딱 펼치면 전지잖아요. 거기다가 까만 매직으로 굵게 공문 내용을 썼어요. 한 부분만.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그려놓았어요. 벽에 딱 붙여놨어요. 교실이 굉장히 예쁘고 막 아기자기하게 꾸며놓는 교실도 많은데 저는 신문 다 떨어진 것 같다가 붙여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그 한 예시를 들었죠.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과장되게 막 읽어. 그리고 나서 애들 보고 해오라 그래요. 할 수 있는 숙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애들이 나름대로 막 그려오고 몇 번씩 들어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죠. 왜? 기타를 혹시 쳐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기타를 쳐보면 피치를 잘 맞춰야 돼요. 튜닝을 할 때 아래 소리와 위 소리가 이게 튜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음은 높이를 피치를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영어도 똑같은 하나의 언어로서도 언어를 접근할 때도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피치를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훈련시킨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일단 초기 단계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딩이 이제 완성되면서 4주차 되면은 3주차까지 이제 워크북도 끝났으니까 4주차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패스트 리딩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쉐도잉 하면서 단어를 배우면서 단어를 문장으로 확장해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그림을 펼쳐놓고 하는데 첫 씬부터 마지막 씬까지 다 한 사람을 시키면 곤란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잘 하는 부분만 시켜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또 할 수가 있고요. 패스트 리딩 부분들 또 이제 컨테스트 같은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워크북인데 워크북은 2주차, 3주차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리딩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자, 요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케이, 따라해보자. What is this? Repeat after m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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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A bird. 시작. A bird. 오, 두 마리 있어요. 자,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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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새들이야. 자, the birds. The birds. The birds. The bird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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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n. A man. 한 남자잖아, 그치? The man. The man. Sun. Sun.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Wind. Wind. 윈드예요. 윈드. 여기서는 클라우드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윈드거든요. 윈드 맞죠? 얘 그죠? 얘 이름이 윈드야. 지가 클라우드든지 말든지. His name is Wind. 윈디야. 자, wind. Wind. The wind.
The wind. 얘가 지금 나올 거거든. 이게 바람 풍선이 확 차 있잖아요, 지금 얘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명사를 접근했죠? 그쵸? 얘는 지금 어떤 상태 같아요? 자, 따라서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되죠, 그죠? 예, happy 되십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사를 찾아볼 거예요. 동사 찾아보면 똑같은 거죠? 동사는 what are they doing? 자, 따라서 sing, sing, Sing. singing, Singing. sin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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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어요? walk. 자, walk, Walk. walking. Walking. 이미 우리 빌드업에서 다 배웠던 거다, 그지? 그쵸? 자, smile, Smile. smile, Smile. smiling. Smiling. 웃고 있는 상태네. smiling. Smiling. 그럼 다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할 거 다 했어, 사실. 그쵸? 자,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해보자. The sun is smiling. The sun is smiling.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은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현재적으로 말하는 훈련들을 해도 돼요. 자,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The man is walking. The man is walking. He is walking. He is walking.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늘려도 돼요. 자,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이게 쏙 들어가 있는 얘기가 어딜까? 스카이에 쏙 들어가 있네. 쏙 들어가면 뭘 쓰지? In the sky. 다시.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좀 빠르게 시작.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The man is walking. 딱 끝내면 on the road라고 합시다, 이게. 자, on the road. On the road. On the road. Man is walking on the road. 시작. The man is walking on the road.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로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해보는 거죠. 단어도 공부가 됐죠. 혹시나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치게 하고요. 오늘 이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배우잖아요. 별표를 치고 모르는 단어를 쓰게 하면 됩니다. 뜻도 쓰게 하고 요거를 내일 외워오는 거예요. 아직 워크북의 단어, 워크북을 아직 내어주지 않은 상태예요. 워크북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글로스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밑에다가 단어를 쓰게 해요. 여기에 텍스트가 나와 있죠. 선생님들 책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게 하고 그 부분을 내일까지 외워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워밍업을 좀 하고 나면 일단 따라하게 합니다. 이게 번호가 1번. 자,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자,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birds. Look at the birds.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Look at the man. Look at the man. He is walking. He is walking. He is singing. 시작. He is singing. He is smiling. He is smiling. 그 순서 같아요. 1번, 2번, 3번이죠. 그쵸? 여기서 몇 문단 할 수 있고, 여기서 몇 문단 할 수 있죠. 그쵸? 맞죠?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타겟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요. Look at the sky. Look at the The sky. sky is blue. The sky is blue. Look at the birds. Look at the birds.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Look at the man. Look at the man. He is walking. He is walking. He is singing. He is singing. 오, 그럼 조금 늘어났죠. 공보다 더 늘어났죠. 레프티션도 했잖아요. 근데 레프티션을 하면서 따라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책을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없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은 저는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버려요. 붙여버리고 포스트잇 딱 이만큼면 그냥 대충은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아이들 또 궁금하기도 하려니까 여기를 가리는 이유는 그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책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연습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야 아이들의 교재를 펴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차례대로 했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에서 좀 늘어나고 2번에서 좀 늘어나고 3번에서 좀 늘어나는 형식으로 계속 연습할 수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 선생님 교재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니. 안 그러면 애들 자기 책 보고 딴 데 쳐다보는 거죠. 그쵸? 할 수 있을 때 편안해야 하는 거거든 아이들이.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레피티션과 쉐도잉을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어 하면서 단어가 확장되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들을 하면서 쉐도잉으로 자연스럽게 갔죠. 그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이 부분은 4번 정도 하는 거, 최소 4번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제가 따로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북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ho is Strong는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글로스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 영어 단어와 한국말 뜻이 등장합니다. 선생님들 책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첫 책이라서 그렇고요. 이 다음 책인 The Price of Smelling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리뷰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 리뷰 파트는 뭐냐? 앞권, 즉 Who is Strong이라는 책에서 배웠던 구문 있죠. 구문을 여기서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여기서 그 앞권 Who is Strong에서 배우지 않은 단어들이 또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는 나중에 하고 여기 글로스리부터 먼저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어 목록이 있는데 단어 목록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외우는데 표시를 할 거냐, 이게 3등분 나누어서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품사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팔품사를 뭐 대명동, 흥부, 감접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빌드업을 통해서 뭐뭐 배웠어요?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는 뉘앙스에서 배웠고 동사에 대한 개념들과 지금 대명사들을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벌써 몇 가지를 배웠죠. 대명사까지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대명사는 나오진 않지만 명사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훈련들을 해요. 옆에 나와 있는 한국말 뜻은 그런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에게. 자, 명사는 어떤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요? 명사는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네모를 칩니다. 그쵸? 그럼 네모를 치게 해요. 동사를 찾아보자. 동작은 뭘로 하면 될까요? 동작은 동이니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 찾아보자 그래요. 상태. 상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별표를 하시든지 삼각형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삼각형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면 부사가 나오잖아요. 부사는 예를 들어서 뭐 별표를 한다든지 갈매기 표시를 해요. 여기서 갈매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는 그 프랩 그래머 맵을 그리지 않잖아요. 그죠? 프랩 그래머 맵에 보면 연결고리 없이 달라붙는 놈이 있는데 부사입니다. 부사는 마치 갈매기가 섬에 필요한 자리, 먹이가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섬이 있는데 섬에 갈매기 떼가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 막 운치도 있고 막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리고 섬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사 갈매기입니다. 가장 아주 유명한 노래도 부사 갈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그처럼 이 갈매기는 근데 갈매기가 없다고 그 섬이 망합니까? 제주도에 갈매기가 없어져서 제주도 망합니까?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부사에는 갈매기를 칩니다. 갈매기를 치게 하고 점점점 한꺼번에 8가지 품사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단계 올라가면서 하나씩 그냥 추가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체크하는 표시를, 사인을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다 다루었다 싶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부분을 이미 배웠고 이미 활용했던 단어들이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때 가서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대명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말들 자체는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시키는 거랑 똑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new words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 가장 강조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익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과정은 문장을 쓰거나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연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혹은 저학년들이 쓸 책이 없어서 이 과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단어 연습을 시켜도 괜찮아요. 혹은 그런 방법도 괜찮지만 적어도 3학년 이상은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왜 가능하지? 앞에 빌드업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럭처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럭처에서 기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명사, 주어, 비동사, 형용사, 주어, 비동사, 동사, ing까지는 기본 문장으로서 완벽하게 하거든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명사가 오면 주어 자리든지 목적어 자리든지 붙이고, 그죠?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붙여보고, 혹은 동사가 왔다 그러면 주어를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sing이 나왔네?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자, I sing. I sing. You sing. You sing. He sings. He sings. She sings. She sings.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마음껏 연습해보는 거죠. 근데 책을 펴놓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마분지 이렇게 오리라 그랬죠. 그죠? 뭐 만들으라고?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라. 그거는 문자 카드라도 괜찮습니다.
한국말을 보여주고 한국말을 딱 봤는데 영어로 빨리 말하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져요. 영어를 보고 막 빠르게 읽어내는 거, 영어 단어를 보고 그 훈련도 굉장히 좋습니다. 책의 목록을 보고 읽으라 이러는 것보다도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 있으니까 집중력이 높아지죠. 그쵸?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막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할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단어가 한 페이지에 5개씩 나오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뭐 오늘 할 게 요 5개다. 그럼 이 5개 단어 카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10개도 가능해요. 막 돌리면서 말로 영작을 하는 거예요. sing 나왔어. 어떻게 하지? sing 어떤 뜻이야? 노래하는 뜻이야. 노래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I sing, you sing, he sings, she sings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나왔어. 또 해요.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bird가 나왔다. 그러면 야, bird 봐봐. 어떻게 할까? 배우진 않았지만 look at을 쓰는 거죠. look at the birds, look at the birds.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명사들을 바꾸는 훈련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 5개든 10개든지 카드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연습들을 해요. 그리고 비로소 책을 펴서 조금 전에 했던 단어들이잖아, 사실. 책을 딱 펴게 합니다. 펴면 처음부터 책을 펴는 순간 아이들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학원 그만두고 싶어지고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막 쓰는 거 싫어하는 애들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죠? 근데 운동을 안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런 아이들은 한 2개를 쓰게, 아이들로 하여금 한 2개 다 이제 2개나 3개, 1개에서 2개 정도 쓰게 하는 동안에 그런 아이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냥 가서 시키면 다른 아이들 떠들고 놀지만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한 2개 하고 싶은 거 문제 해라. 2개 정도 해라. 나머지는 뭐죠? 숙제예요. 근데 숙제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막 5개도 몰래 숨어서 해야. 때로는 제가 눈 감아주죠. 그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능해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책부터 펴서 수업이 진행되면 하루에 5개 못합니다. 하나씩 다 봐줘야 되거든요, 애들. 그렇다고 어떤 선생님 보면 이걸 하시면서 칠판에 답을, 문장을 막 예문을 적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한 문장 정도는 괜찮아. 이런 형식으로 해보자, 틀을 바꿔보자 하면서 문장을 제시해주는 건 좋지만 모든 문장을 다 같이 아이들하고 말해보면서 다 적어주고 정리해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애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답 안 적어주나? 그러면서 그 반 아이가 한 달 동안 수업했을 때 모든 아이 10명이면 10의 답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한 거죠. 엄마들 불러놓고 책을 펼쳐가지고 자랑하기도 곤란합니다. 다 뺏겼다 그러죠. 외워서 썼다 그러죠. 안 되죠. 그 다음에 New Word Composition이 끝나면 Grammar in this book이 나오고 I can do it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I can do it이라는 파트는 여기서 나오는 주요한 구문들을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충분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어떤 구문인지 알잖아. 그럼 오늘은 여기에 비동사, 동사, ing 그리고 to를 붙이는 거 뒤에다가 to 역시 또한 붙이는 거를 카드를 연습을 해가지고 앞에 배웠던 동사들 가지고 나도 노래해, I sing too, 너도 노래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o에 대한 뜻은 뭐야, 역시 또한이야 라고 처음부터 막 던져주면서 그걸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보면서 좀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러한 데에 시간을 많이 들였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수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 여기에 쓴 거는 뭐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 결과의 일부에 지나집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그런 액티브하고 말 그대로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킹을 유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 쓰고 문장을 만들어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려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영어에 대한 경험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쓰기로 결과물 만드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틀릴지언정 그만큼 입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것들은 손으로 옮기는 그 과정의 어떤 프랙티스만 거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속도를 못 따라갈 만큼이나 아이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자, 프랩 교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1학년에서 굉장히 이제 한 3년 정도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정말 어눌하고 속도가 느렸어요. 299 다음에 300이 있는지 모르는 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던 아이예요. 그 아이는 저는 스트로치를 2달 동안 가르쳤어요. 그 아이 붙들어 놓고. 예. 그래도 되더라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른 아이와 비교해보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아이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결과물을 만드는데 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말 그대로 영어가 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들과 좀 시끄러운 교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교실을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쓰는 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접근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 본문 영작 부분이 나오는데, 본문 영작은 본문의 일부를 영작하는 건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나와 있고 밑에 빈칸이 쫙 나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거 보면.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문장을 하나씩 빠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앞에 I can do it이라고 하는 데서 안 다루는 문장도 있네요. 아유, 그런 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우선 저는 동그라미 번호표를 매기지 않는다. 문장마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9문장이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7문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개념이 안 잡히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장의 번호를 매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 한 몇 번만 하면 충분히 다 돼. 그래서 번호를 매기게 해서 그 번호 순대로 번호를 매기면서 영작을 하게 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장은 빼줄 수도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이거 어렵지. 그래서 이거 하지만 그래서 1, 2, 3, 6, 9만 중간에 확 빠졌네. 그죠? 예. 나머지는 내일 모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뭐 토요일 날 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픽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빌드업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순서로 하세요. 뭐부터 찾으면 좋을까요? 명사도 찾고 형용사도 찾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벽돌들을 막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들을 찾자는 거죠. 그죠? 아이들한테 그런 예화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단어들을 찾아보자. 문장을 만드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 찾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모를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마운틴, 뭐 스펠링 좀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거의 다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는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 명사 찾고, 형용사 찾고, 그죠?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동작을 찾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장은 나오죠. 혹은 더 나아가서 더 하고 싶다. 전치사 찾아서 문장을 더 확장시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2칸에서 3칸 정도까지는 단어 찾는 경우에서 단어를 빼곡히 쓰게 하세요. 그죠? 명사는 명사대로 잘 구분해서, 그리고 나서 밑에 몇 줄에다가 문장을 만들도록 하면 그런 것을 조합하는 거니까, 어수는 제대로 이해하나이라면 제대로 배열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충분히 결과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서 단어를 찾는 과정 속에서 찾아서 쓰바가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림을 보는 순간 문장이 떠오르겠죠. 토익 시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토익 시험의 파트 1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익 시험을 칠 때 이런 말씀 들으시죠? 듣고 풀 때는 이미 늦었다. 그죠? 듣고 풀면 늦은 거예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에 딱 보는 순간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문장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냐.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단계적으로 밟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유형이나 외우고, 이 단어 나오면, 이 형태가 나오면 이게 답이야. B분이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해가지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도 바로 이거 토익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언어의 능력은 그러한 방법으로 측정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하면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 쫓겨서 쫓겨가지고 뭐 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셨겠지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보고 있는 게. 그렇죠? 네. 앞에서 막 웃어주고 강제판 그 웃고 그러면 저도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막 올라서 막 솟아오르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할 텐데 이러면서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전체적인 교육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사실 이게 스텝 1 교육이거든요. 스텝 2 교육에서는 스픽업과 그리고 이제 제2의 교재들을 이렇게 다루는 또 교육이 또 따로 스텝 2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장면하고 인텐시브 코र्स하고 그다음에 베이직 코र्스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시간이 좁히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못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전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그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듣고 가면 현장에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뜻대로 잘 안 돼요. 안 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 절대 하지 마시고 여하튼 본사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이제 교사들의 그 카페방을 제가 운영을 거의 이제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교사방이 있죠. 홈페이지 교사방에다가 질문을 따로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거기다 올려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선생님이 이런 고민, 나랑 똑같네? 근데 답변을 보니까, 좀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요. Who is Stronger 이런 교재 이외에 여기다가 TG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TG를 잘 연구를 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TG를 보시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이게 표준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 읽어보시면 큰 부담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거 광고하실 게 있습니까? 없죠? 교육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